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통신 지옥을 불러온 KT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 찾질 못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너무 욕심만 앞서 있는 건 아닐까요? 세계 최초로 5G, 이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화재 사고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재난 무방비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인재였습니다. KT 화재 한 건의 디지털 원시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셨을 거예요.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의논해 보겠습니다. 112 먹통에 백업 시스템도 없고 대응 매뉴얼도 없고 일상사 전부 대란인 상황까지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이 IT 강국이라고요? 예고된 IT 블랙아웃이었다. 24일 오전 11시 12분 KT 아현 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KT 지사 화재로 인하여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서울 중서부 지역에 통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멤버십 적립은 추후에 도와드릴게요. 이동전화, 인터넷, IPTV 카드 결제 전부 불가능. 무료 쿠폰, 페이코, 기프티콘도 안 되고요. 거기다 112 신고 안 되죠. 병원 업무까지 한때 먹통이 되는 그야말로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KT 전국 통신망 허브가 56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7곳이 그중에 27곳이 백업 시스템 예외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응 매뉴얼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불이 난 아현지사에는 소화기가 한 대뿐이고 스프링 쿨러는 아예 없었어요. 황창규 KT 회장 국민께 죄송합니다. 적극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KT는 피해 고객에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고요. 유영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부처 통신 3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전국의 통신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T 화재는 인재다. 한국당 정권 무능이다.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고 답을 재발 방지책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특정 회사의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한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신 3사가 어떤 재해나 유사시에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오늘 긴급히 논의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바로 내일부터 정 관련 부처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TF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 TF에 통신사들도 관련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화재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전화도 이 바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좀 달라고 하는 거지. 5년대에 이거를 가지고 대부분의 그 손님들이 한국 학생분들이 많거든요. 안 되는 걸 알고 아예 그냥 오지를 않더라고요. 4~5명 정도? 네, 그 정도 그냥 들어가지고. 먹고 나서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아현국사 화재로 해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야에 다 점검을 일제히 다시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패널들 중에서는 뭐 혹시 피해 지난 주말에 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 예, 바로 옆에 이 KT 그 아연 전화국 바로 예, 옆에 예, 예. 있었었는데 예, 제 예. 같이 있었던 분들이 한참 늦었어요. 왜냐 했더니만 내비게이션이 안 된 거예요. KT에 가입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뺑뺑뺑뺑 돌다가 30분 늦었다고 하고 와서도 계속 내내 전화가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분들이 다 KT를 쓰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안전먹통이죠, 뭐. 예, 아직까지도 카카오톡 같은 게 잘 안 된다는 그런 불편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지 쫓아가다가 졸지에 서울을 통신 오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뭡니까? 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첨단, 세계 최초로 그 5세대를 얘기를 한다고 하다가 가장 후진적인 그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까지도 이 통신 오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KTX를 서는 것을 비롯해서 철도 사고가 6건 있었다고 하고 더불어서 지난 주말에 이와 같은 통실에서도 대란이 일어난 거죠. 사고도 있었어요. 이른바 사회 간접 시설에 있어서의 관리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5G가 5G에 빠졌다는데 김영기 의원님. 예. 저도 토요일 날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대련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도에 있었는데 그것을 인솔해 오는 한국 친구가 네네. 그 전화기가 안 된다는 거죠. 부랴부랴. 그래서 다른 손님 전화기를 빌려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야말로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이 다 이제 곳곳에 있었고 제가 보니까 이참에 그동안에 사실은 이통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이 꼬이대로 꼬여 있었습니다. 옛날에 소위 하나로 통신부터 여러 가지 막 모든 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중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전봇대를 밑으로 넣으면서 지하의 같이 세계를 지금 깜깜해요. 어떻게 벌써 그 시기가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지가 갉아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우연히 KT가 먼저 왔을 뿐이지 LG나 SK도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건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KT 자체가 국가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 민영화된 부분이라서 그걸 국가 재원을 넣느냐 안 되느냐 갖고 실험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방금 5G라고 하는 5G도 각각 그 투자하고 별개로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도 이제 개인적인 영역의 책임 분단을 뛰어넘어서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교량에 대한 관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망 관리도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영화 터미네이터 1을 보면요. 그 당시에 타임머신이 이제 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로봇하고 사람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 무기가 뭐였냐? 이 전자 무기가 아니라 재래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로봇을 이기려면은 전자 무기로는 안 되니까. 차라리 재래식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실제 인류 기술의 발전사를 쭉 보면은 이게 생성 기술하고 그다음에 보안 기술하고 이렇게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아요. 다 불균형 발전해요. 항상 물질 엇박자나고. 예. 핵무기와 핵무기 방지 장치 그런 것도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현상을 보면은 이건 필연적인 어떤 인류 발전 기술 발전사의 어떤 한 과정이다. 예. 그래서 이거 안전장치 많이 하시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류가 이제 진보하다가 퇴보하는 이런 그 전조다 이건 저는 그렇게 보고 따라서 저는 생각이 너무 이게 신기술만 도입하려고 하지 말고 휴대폰도 한번 2G도 한번 써보고 폴더폰도 써보고 좀 차도 좀 덜 걷고 자전거도 타보고 의원님 예전에 했던 분들하고 다시 모셔보고 좀 그렇죠. 후관이 명관이라고 그렇잖아요. 후관이 명관이라고. 그래서 꼭 앞으로만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저는 가자.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가자. 그건 그걸 좋아요. 갖고 무슨 안전장치 잘합시다. 빠른 소리 그렇게 해봤자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한다. 좀 이따 총정리해서 제가 양 박사는 맨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전문가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이제 IT가 발전하는 그런 속도하고 제도나 법이나 물리적인 하드웨어 시스템 같은 것이
그 따라가는 속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현전화국 같은 경우에는 KT가 그 경제적인 이유를 사실은 지점하고 지사를 통폐합하는 과정 중에서 폐쇄형 전화국으로 지금 분류가 돼가지고 되게 오래됐어요, 저거. 네, 지금 이 직원들 상주 직원이 뭐 2명밖에 없고 지점장도 없다, 팀장급 지점장도 없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예, 예. 게다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기 아현 지사는 아현국은 실질적으로는 또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또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살아 움직이는 데인데. 예, 게다가 D등급을 해놨으니까 사실은 소방 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그 시행령의 또 규정을 받지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백업도 당연히 안 해도 되고 뭐 스프링클러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속도가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KT가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예. 네, 결과론적으로는 다 같이 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광덕 부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좀 우리가 미소 같은 거는 좀 자제하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나한테 하는 소리요? 아니, 뭐 누구랄 것 없이. 저는 이번 이 건이 서울의 아현동에 메가톤급 통신 폭탄이 터졌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알다시피 거죠. 그 해당 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해당 지역에는 뭐 군 경찰 통신망도 일부 먹통이고 장사도 그리고 의료도 먹통이고 뭐 여러 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로 인해서 일종의 국가 사회적인 통신 대란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저는 한 사례를 보면서 야 이게 심각하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한 신문 기사에도 나온 겁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30대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가족들하고 차에 기름은 바닥이 났는데 내비는 먹통이 돼버렸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겨우겨우 돌고 돌아서 주유소에 도착했는데 갔더니 또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가 안 된다 그래서 마침 딸 아이가 갖고 있던 돈으로 현금 돈으로 8,000원어치 딱 주위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게 참 심각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대처 방안은 뭐냐 하면 이런 통신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라든가 이런 걸 하는 지하에 묻어놓은 공동구 관리를 점검도 시스템상으로 점검도 해야겠지만 저는 사람 인적인 보안과 경비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지난번 여의도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지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사람이 지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최근에 보면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정부 안에 보면은 대학교에 뭐 강의실 불 끄기 뭐 이하는 뭐 일자리 뭐 이런 거 그런 있는데 이런 거 사전 정보하는데 오히려 이런데 사람을 일자리를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양차관이 그 방통위원회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계셨으니까 한번 이 통신 문제 전문가로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제 저기를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우리 지하철만한 그런 이 안에 통로가 있고. 통로가 있죠. 그 안에 뭐 별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 굵은 관들이 이제 쭉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통신 기술의 발전만큼 현행법이 못 따라가줬던 게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자, 통신 대란이 서울에서 이만큼 터져서 이만큼 이슈가 됐겠습니까? 통영에서 터졌으면 이만큼 이슈가 안 됐겠습니까? 즉, 첫 번째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던 전신전화국 그게 이제 KT 지사들이잖아요.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A, B, C는 백업망을 장착하게 하고 D는 백업망 없어도 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는 일상의 모든 활동과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보조할 수 있는 게 통신이면 A, B, C 등급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 두 번째, 방금 앵커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하 지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가스관부터 시작해서 통신관, 그다음에 수도관. 그래서 뻑하면 아스팔트 들어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도가 이제 지도 놓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가스, 통신, 그다음에 수도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지하부 장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조직법까지 제가 고민을 안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할 만한 갑자기 내용이 없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하 세계가 지금. 지금 시점에서 그다음에 이 통신망
네. 그 소방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네. 그 관리돼야 됩니다. 이게 네. 지금의 그 기준이 뭐 지하구 길이가 500m 이상이고 뭐 공동 지하구고 그럴 때만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도 통신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이러한 그 구분도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행법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그리고 아주 국지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 새롭게 그 현행법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다. 예,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국가 재난 시기에 저런 사고가 났다면 예.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면 예.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정말 대규모 아까 뭐 메가톤급 통신 폭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일종의 테러가 저렇게 들어오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메가톤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도시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네, 네. 그리고 정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천만 그나마 나라의 다행이다. 큰 다행이다라고 예.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경청하시는 모습은 참 차 의원님께서. 아니 근데 양박사 저는 사실 전화국 그 제 옛날에 그 당협 사무실 옆에 전화국이 있어가지고 네. 그 안에 그 전화국 기지 안에 지하에 자주 가봤어요. 자주 가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이제 점점 현대를 살면서 아주 작은 하나의 꼭지만 따면은 전체 마비가 생활이 마비되는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가스도 그렇고요. 통신도 그렇고요. 전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수돗물도 그렇고요. 아주 그 많이 널려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저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소위 말하면 광 케이블선이 쭉 깔려 있는데 아 이걸 전부 탁 쳐내면 우리 동네가 완전히 끝나겠구나. 근데 그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물론 다 열쇠로 잠겨져 있지만 뭐 간단해요, 경비 사실은. 서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간단해요. 제 생각엔 뭐 노출돼 지금 있어요, 사실은. 양차관 얘기대로 예. 뭐 법을 정비해서 이런 주요 뭐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 점검들 잘 해야 되지만 제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그런 거에 기대면 안 되겠구나. 운명의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아까부터 어디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 역사와 인류 문화의 태보에 대한 이제 경고를 네. 그런 의미로 들려요. 하시는데 예. 워낙 그 그랜드한 그 관점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 제가 뭐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능력은 안 되고요. 네. 어쨌든 지금 변화의 시점이 왔다. 네, 그리고 이 시점을 또 놓치면 네.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올 거다.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만시지탄이나 네, 새로운 맞아요. 그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돈 문제 보상 관련해서 노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치를 요금 감면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신과 관련해서 장애가 생기면 3시간이냐, 그다음에 6시간이냐, 그러니까 연속해서 6시간 이상이냐에 따라서 약관을 조금 달리 해놨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 6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네. 그 손해 뭐 6배 정도까지를 원래는 손해배상으로 해준다고 약관에 써 있어요, KT에.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한 달 그 요금을 그냥 면제해 주는 걸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해주는 거여서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KT 측 주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중요한 계약을 놓쳤다거나 또 어떤 사실은 마포구 용광동에 사시는 어떤 그 할머니께서는 원래 당뇨병 앓고 계시다가 이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날 구급차를 못 불러서 사실 돌아가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그럴 수 식으로 있겠어요. 이제 그 확대 손해가 되게 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예. 아까 상점 주인분들 여러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한 17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따져볼 일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 6시 30분이 되어 오네요. 사람도요,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으면 좀 그것도 시끄럽고 문제가 크더라고요. 근데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도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